아침 햇살이 커튼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한 균형 속에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평소처럼 먼저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대화가 마음속에서 차분히 가라앉아 급한 생각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오자 식탁 위에는 전날 밤 며느리가 정리해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컵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행주는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부러 해놓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음을 오늘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일어났구나. 짧은 인사였지만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을 한번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정 여사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옆에서 보마. 멸치를 꺼내는 손, 불을 켜는 동작이 아직은 서툴렀지만 며느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고쳐주지도 대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볼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에서 김이 오르자 부엌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 여사는 그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존중은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아침은 화해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자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은 조금 싱거웠고 반찬은 단출했지만 그날의 식탁에는 묘한 안정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기 전 정 여사를 바라보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간은 괜찮을까요? 정 여사는 국을 한 숟갈 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다음엔 내 입맛도 넣어보거라. 그 말에 며느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제의 긴장과 오늘의 변화가 같은 식탁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아들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안일을 나눠서 해도 될까요? 정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 말은 조건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과하지도 미루지도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정 여사는 자연스럽게 설거지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고 아들도 뒤따랐습니다. 정 여사는 식탁을 정리하며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주는 풍경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풍경이라는 점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물을 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은 이렇게 닦는 게 맞죠? 정 여사는 다가가 그릇을 손에 들어 보였습니다. 흐르는 물에 헹군 뒤 소리를 줄여 내려놓으면 된다. 그 설명에는 명령이 아니라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 물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정 여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단번에 달라지지 않지만 기준을 공유하는 순간부터 방향은 바뀐다는 것을요. 오늘의 아침은 그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어제의 사과보다
훨씬 오래 남을 것임을 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정리가 끝나자 집안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행주를 말려 걸어두고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제와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누가 대신해주는 집이 아니라 함께 유지되는 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이 조금 낯설면서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동안 아침마다 이어지던 긴장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묻고, 먼저 멈추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로 변한다는 것을요. 그때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시간 좀 써야겠다. 그 말은 외로움의 반대였습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나간 뒤 며느리는 잠시 거실에 서 있다가 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정 여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균형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창가로 가 햇빛을 잠시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다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제 정 여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자 정 여사는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견뎌야 했던 정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늘 미뤄두었던 작은 수선 도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거실로 들어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주에서 가져온 오래된 배지와 수첩이 담겨 있던 상자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추억으로만 남아있던 물건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 여사는 배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쓰였고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 여사는 상자를 다시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펼쳐 빈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의 기준. 그 아래에는 길지 않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무리하지 말 것. 묻고 기다릴 것. 나부터 존중할 것. 정 여사는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준이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기준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정 여사는 커튼을 반쯤 걷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제주에서의 바닷소리와 이 집의 고요가 겹쳐졌습니다. 2시간은 달랐지만 태도는 같았습니다. 조용히 책임지고 소란을 만들지 않던 산말입니다. 정 여사는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챙길 차례구나. 눈을 뜬 정 여사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모두에게서 조금씩 오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정 여사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요는 더 이상 견딤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날들을 차분히 맞이할 준비가 된 단단한 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 여사는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만 있었던 동네 도서관에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자신의 시간을 집 밖에서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얇은 겉옷을 걸치고 현관 거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먼저 떠올렸겠지만 오늘은 그저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편안해 보인다는 생각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 제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빠르게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일하던 시절, 늘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던 몸이 아직도 습관처럼 서두르려 했지만 정 여사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느림이 낯설지 않게 자리 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를 몇 줄 읽다 말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정 여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도 이제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책을 덮으며 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존중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시간을 허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집으로 돌아갈 길을 떠올리며 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정 여사의 삶 안에서 계속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자 늦은 오후의 공기가 정 여사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햇살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고 거리의 소음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돌아가서 곧바로 해야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외출은 특별한 성과를 남기기보다는 마음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정 여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늘 드나들던 현관이었지만 오늘은 문을 열기 전 잠깐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문손잡이를 잡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낮 동안 비워두었음에도 차분했습니다. 정 여사는 겉옷을 벗어 걸고 신발을 정리한 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오후의 빛이 마지막으로 머물다 가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책을 가방에서 꺼내 놓았습니다. 끝까지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읽었다는 사실보다 다녀왔다는 경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정 여사는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하루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흘러가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필요한 만큼만 움직여도 된다고. 정 여사는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구나.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허락이었습니다. 오늘의 오후는 조용했지만 정 여사의 삶이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더 이상 되돌릴 필요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현관문 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정 여사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 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규칙은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거실을 둘러보고 낮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정 여사의 대답은 짧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차 끓이시는 건가요? 그래.
그럼 컵은 제가 꺼낼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며느리는 찬장에서 컵을 꺼냈습니다.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고쳐주지 않아도, 대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마주 두고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질문은 의외로 정 여사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녀왔다. 천천히. 좋으셨겠어요. 그래. 나쁘지 않더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존중이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하루를 묻고 기다려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불빛은 하나둘 낮아졌습니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정 여사와 며느리는 잠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고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 여사는 그 고요가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 마무리할게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리하지는 말고. 그 말에는 경계도 허락도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대답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정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잠시 후 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에는 불 꺼진 창들이 늘어서 있었고 하루를 마친 숨결들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켜온 시간들이 이제는 설명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남아있다는 것을요. 부엌에서 불이 꺼지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거실에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들어가 쉬세요. 그래, 너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내려놓지 않는 거리와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 여사는 불을 끄기 전 수첩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나부터 존중할 것. 그 문장은 이제 다짐이 아니라 이미 살아낸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정 여사는 조용히 불을 끄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 밤 집은 고요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을 지나온 존엄이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존엄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 여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